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제 성장 속도와 발맞춰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3개월 새 8조 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확대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주가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IT주들의 강세가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삼성전자는 250만 원대 탈환을 눈앞에 두면서 IT주의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S&P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고 신용등급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신용등급 전망 하향에 현대차 3인방의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36포인트 상승한 2359.08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4포인트 오른 656.53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기관 홀로 3,700억 원 가까운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과 수급이 엇갈립니다.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시원스럽게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승률은 어떠신가요? 저희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도 대표님을 직접 음성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 이 또한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거기에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외부 어디에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 촌놈 정홍 대표님만의 특허를 받은 기술입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이 멘토클럽 안에서 글을 클릭을 하시면 적정 주가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검색 가능하니까요, 이 또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석 투자의 교과서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주말에 강연회가 있었는데 이 강연회가 700명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떠셨는지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오후 2시 전까지 번호표를 배부 받으신 분들만 정확하게 670명이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들어오셔서 번호표 통계가 안 잡힌 분들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0명 이상 오셨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이번에 오신 분들 분명히 좋은 수익 날 거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 될지 11월 초가 될지 아직 구체적인 건 잡혀 있지 않는데 그때도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종목들 장담하거나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좋은 방송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전달하겠다 설명드리겠고요. 한 가지 꼭 이제 부탁을 드린다면 그건 좀 명심하세요. 현재 매일같이 하는 이 저녁 방송은 스포츠로 말하면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칭. 본격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방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 푼다 생각하고 스트레칭 정도로 보시고 제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진짜 훈련이에요. 그리고 진짜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시간만 흐르는 의미 없는 경력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손실 보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노후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이상한 쪽에 잘못 인연이 돼서 완전히 노후가 망가지는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회에서 정말 반응들이 좋았고요. 또 아쉽게도 이번에 강연에 참석 못하신 분들도 다음 강연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한 번 더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통해서 또 고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우영 대표님과 1시간 알차게 꾸며갈 텐데요. 먼저 양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평택촌놈 정석투자 이론과 실전 완벽 일치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IT와 화학 업종에서 코스피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풀어주실까요? 네,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면은 저의 분석 이론을 통해서 예측을 했고요. 그 예측이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의 분석 이론은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어디서 주식을 배운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제가 모든 걸 찾아낸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처럼 이 투자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부에서 혹은 남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이 독창적으로 혼자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독창적일 수밖에 없고 대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번에 분석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시장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게 있거든요. 내적인 거 뭐냐? 역시 삼성전자예요. 그 외적인 거 뭐냐? 북한 변수였죠. 자, 두 가지를 갖고 제가 풀어드렸던 실전 사례를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 29일 저점은 깰 것이다. 다만 8월 11일 저점은 안 깬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조언받는 분들에게는 언제쯤 얘기했었냐면요.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북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떨고 있을 때 바로 이날, 바로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적중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2300 지수 안 깨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물론 앞으로 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수는 안 깨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삼성전자예요.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계속 올라간다고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를 시가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 선물 매도 정리하라고 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더니 어떻게 됐죠? 급등했습니다. 이게 왜 급등했는지 설명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땠죠? 일요일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월요일에 급락하고, 모두가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였었냐면, 이번에 핵실험은 미국용이 아니라 중국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옛날의 관계가 아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동지가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지금까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출연했던 그 어떤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경제TV예요. 주식방송인데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그것도 분석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적경 지역에서 훈련했습니다. 근데 그때 외신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번 훈련은 북한에게 경고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중국과 북한이 그런 관계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주식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 안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저의 그동안 모아졌던 분석 이론이 실전하고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저는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저한테 6개월, 1년 배우면 혼자서 5년, 10년 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요.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께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론하고 실전하고 다르지 않다. 똑같다. 완벽하다. 왜? 독창적이죠. 논리적이죠. 그 다음에 스펙트럼 자체가 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별의별 걸 다 분석합니다. 국내 정치가 가장 쉬워요. 주식판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 특히 북한 문제는 저는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 국정원 비밀요원 아니냐고. 네, 그 정도로 저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 앞으로도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실전에서 위험관리 플러스 수익 추구를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 얘기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강연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와 약속을 한마디 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번호표로는 670명, 실제로는 한 700명 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천 종목은 제가 여러 가지로 했었죠. 그러니까 뭐 단기용, 중기용, 그 다음에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 기다리는 종목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만약에 매수가 되면 플러스 20%가 됐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든 추가 전략을 짜드리겠다. 근데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평택초동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핵심주 2개 중에서 1개는 오늘 이미 문자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나머지 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중에 다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왜 그럼 한꺼번에 안 하느냐?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거죠. 끝까지. 저는 성격상 유료나 무료 이런 거 안 따져요. 무료 회원은 손절해도 되나요? 무료 회원 돈이 아닌가요?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신중을 기하다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그때 전달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강연에 못 오신 분들께 하나 약속을 한다면 10월 하순 또는 11월 초순 정도에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게 2017년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저는 12월에는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성격상.
왜냐하면 12월에는 뭐 저도 일정이 많지만 시청자분들도 일정 많은데 그거 토요일 날 뺀다는 거 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에 제가 올해 마지막 강연을 하니까 이번에 오셨던 분들은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꼭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그리고 안 오셨던 분들 진짜 이번에 꼭 참석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방 강연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시면 지방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생생하게 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안에 또 하나의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는 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시장 모두 상승은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완전 반대인 그런 수급 사항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제가 미리 얘기했었죠. 외국인들이 앞으로 매도가 더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와도 기관에 매수한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시청자분들도 김은혜 씨도 현재 방송 스태프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이게 하루 이틀 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어떻습니까? 정확하잖아요. 오늘 외국인 매도했어요. 근데 기관 매수했는 걸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엄청난 이 분석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개를 안 한 이유가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 분석의 과정을 다 얘기하다 보면은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올라갔다 보시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편한 이런 상태가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주식 투자의 1번은 뭐다? 취향이에요. 지수를 못 보면은요 절대로 투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성공할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수익 날 수는 있는데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를 판단할 때도 그걸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시향을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 언급하는데 해설을 하느냐 예측하느냐. 요거 갖고 보세요. 시향을 언급도 안 하면 이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그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향을 언급을 하는데 해설한다. 이러면은 약간 좀 비겁한 인간들이죠. 맞든 틀리든 예측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평택촌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시향을 예측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주식 제대로 배우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주식 전문가 여러분께도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 냉정해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 찾아내고요. 진짜가 누군지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가볍게 그 아주 짧은 머리 굴려가면서 전문가 활동하지 말고 정말로 정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걷게 되면 결국은 모두에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하고 대결하자고요. 평택촌놈하고 시향 예측하는 거 한번 승부를 벌여보자 이거예요. 저는 뭐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 경제TV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 주자 하나씩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한번 대결하고 싶어요. 지수 예측으로. 그 진검승부 한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향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장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딱 하나 왜곡과 변수가 있을 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만 여러분들이 약간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이죠. 내일장의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아닌 속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다만 속도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빨리 올라가냐 그러니까 늦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 뭐 내일은 뭐 하루 정도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뭐 하루 또 그냥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의 문제. 무슨 얘기냐? 여기서 완만하게 지수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이제 이 싸움인데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그냥 조금 계속 올라가면서 종목 장세가 막 펼쳐지고 이래야 실속이 있잖아요. 뭐 지수만 하루에 한 50포인트씩 뭐 며칠 가면 뭐합니까?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포인트가 뭐냐? 이제는 평택촌놈이 상승으로 트렌드를 잡았구나. 그런데 속도가 문제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자. 근데 평택촌놈은 늦게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약간 더디게 가고 2, 3일 상승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조정받아도 이해하자. 이런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종목만 집중하세요. 왜 그러냐? 어차피 코스닥 지수는 한번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 전략으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61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파란색입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파란색 61선이 어때요? 아직까지 좀 이격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떻습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전달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 방송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8월 11일까지 떨어질 때까지 똑같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8월 11일이 저점이었거든요. 코스피. 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 8월 11일 저점 똑같아요. 진짜 날짜까지 똑같아요. 제가 분명히 7월 하순 8월 초선에 뭐라고 얘기했냐. 코스피, 코스닥이 한번 하락할 때 같이 한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달라진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코스닥 보세요. 거의 45도로 각도로 갔다가 북한 문제로 잠깐 밀렸지만 어때요? 굉장히 강하죠. 60선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코스닥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코스닥과 관련된 어떤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수를 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한 그냥 편안하게 오직 종목만 집중하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간 장중 안에서 대표님이 투자 전략 안에 꼼꼼하게 또 짚어주시니까요. 서울국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도 실시간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이마트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사업 철수 전망에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슈인데 이 또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하루장에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SK하이닉스 오늘은 73,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좀 흐름이 잦았던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돌파해줬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SK하이닉스 보유자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던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아마도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을 더 들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코스피의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코스닥에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보유자들은 매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결과를 떠나서. 그리고 미보유자는 절대로 추격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직까지 가지 않은 저평가된 오란 종목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매도 후 계속적으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올라왔는데요. 이마트 오늘장은 21만 5,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7월 말에 26만 원을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대표님, 이마트 하면은 내수주잖아요. 오늘 20만 원대는 그래도 지켰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이마트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업 전반적으로 다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어차피 지금 중국에 있어 봐야 적자만 나거든요. 적자 나는 상태의 어떤 그런 거를 철수한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돈 뭐 몇십억이라도 1년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중국에 진출한 유통업들 적자가 자꾸 이제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럼 철수하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이 사드 관련된 보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게 아니라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철수하는 게 호재죠. 그래서 지금 이마트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유통주 있지 않습니까? 유통업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 종목은 보유하는 게 낫겠고요. 이제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마트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유통주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만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다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최근에 유통주를 이번 주에 추천할까? 다음 주에 추천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현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주식선물이 있다 그러면 주식선물로 접근하셔도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응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유통주 특징이 뭐냐. 대부분의 유통주가 다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최근 중국 때문에 다 폭탄 맞았어요. 근데 단기 하락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쯤에 들어가시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는 보유자 보유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유통주가 단기 하락이 심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보셔라라는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설명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이마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오리온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리온 역시 내수주 관련된 종목인데, 자,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91,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5% 넘는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의 흐름이 가장 시원스럽게 나왔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보유자는 보유를 지속해도 됩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중국 쪽에서 유통업만 타격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리온 같은 이런 제가 관련된 업체들도 사실 타격받았거든요. 화장품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만 더 빠지면은 단기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리온은 적정 주가 대비로는 뭐 고평가돼 있지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말하면은 중국의 그 사드 보복과 관련돼서 피해봤던 업종들 있잖아요. 유통, 제가, 그 다음에 화장품. 이쪽은 서서히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무조건 홀딩 하세요. 제 표현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무조건 홀딩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하셨다 나중에 이 종목은 최대한 끌고 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에 대해서는 좀 의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지속해봐라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오리온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현대산업은 지난번에도 짚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현대산업 오늘장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5,1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최저 34,500원까지 내려갔던 흐름인데 대표님, 현대산업은 5월 말만 해도 52,800원대에서 3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과열 조짐에 따른 그 투기 근절 대책 뭐 이런 것들 여파가 있다고 봐야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투기를 잡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호황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현대산에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 방송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지수나 종목이 오르고 내릴 때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상승 요인이 생길 건지 하락 요인이 생길 건지 그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그게 바로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등락, 오르고 내리는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분석이. 그 다음에 앞으로 등락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요소가 있는지 뭐다? 이게 예측이에요. 분석하고 예측해야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죠?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BC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10년 아니라 20년 해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서울경제TV 시청자 약 90%는 초보자입니다. 제가 100회 이상 종목 상담하면서 내린 최종 결론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의 90%는 초보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속으로 착각하시는 분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나는 5년 됐는데, 내가 15년 됐거든? 다 필요 없어요. 제 눈엔 다 초보자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산에 왜 떨어진지 그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부동산 관련된 대책 때문에 아니에요. 한 가지가 핵심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지금 건설주를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IT주 좋죠. 아직도 저평가에 대한 기술주들 널려 있어요. 이걸 왜 잡습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월 하순까지 덩달아 올라갔던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서 보니까 또 강의가 돼버리네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분명히 매도하라 그랬고 관심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도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전 이미 얘기 다 해줬어요. 그럼 없는 분들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이후,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닙니다. 분명히 잘 들으세요. 다음 주 이후에 단타나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의 단기로 접근 가능한 그 방향성이 나온다면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단기로는 코스피에서 증권 업종,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짚어주셨고요. 테마도 확인합니다. 단기로는 사드 보복 관련주, 중기로는 미세먼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역시나 단기와 중기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부분에 제가 좀 길어서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업종은 단기는 코스피 증권이에요. 이번에 제가 토요일에 강의 때 추천해 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반도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잠꼬대를 하세요. 코스닥 반도체. 그 정도로 집중하세요. 여기서 분명히 갑니다. 가나 안 가나 두고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톤을 느껴보시라고요. 간다니까요. 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분석한 결론입니다. 제가 분석하면은 시차가 있어도 결국 맞잖아요. 제가 이 수만 명이 시청하는 이 방송에서 제가 어설프게 분석한 거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중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피해봤던 업종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유통, 화장품, 제과,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적정 주가라든가 차트 같이 보셔야죠. 그래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 주가 확인하시고요. 차트가 비슷하면 어떤 걸 잡는다? 더 저평가된 걸 잡아야죠. 만약에 가치가 비슷하다. 그럼 차트가 더 좋은 거 잡는 거고요. 간단한 거예요. 그나마 서울경제TV에서 제가 평택촌놈 기술 특허 적정 주가를 제공해 드리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제TV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적정 주가 중에서 기술 특허가 있는 건 제가 맞는 게 유일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중기는 역시 미세먼지입니다. 아마 제가 이번 주 내내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중기는 미세먼지, 중기는 미세먼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바꿔가지만 어떤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잘 활용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알아요. 제가 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면 결국은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각각 단기와 중기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전략이 나온 것 같아요. 테마에 대한 부분, 단기와 중기적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요. 대표님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꼼꼼하게 상세하게 적어주시면은 그에 맞는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157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매수가 14만 원에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죠? 삼성물산 오늘은요 12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50% 많은 비중을 실으셨는데 현재 손실 구간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매수가가 높은 것도 같고요. 저는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시청자 중에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1개월 된 분 있고, 6개월 된 분들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 14만 원 이상에서 계속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매수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할 겁니다. 간단해요.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15%에 손절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을 때 매수에 대한 의견은 전달이 좀 없었죠. 본전 또는 손절 15%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145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차를 매수가 14만 3,500원에 비중 60%인데 최근 많이 떨어지네요. 비중이 많아서 걱정합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은 13만 5천 원입니다. 대표님, 앞서서도 헤드라인 뉴스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하향 조정됐다라는 뉴스도 들려왔는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신용평가사의 전망은 신경을 약간만 쓰세요. 너무 많이 쓰지 말고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들은 항상 후행성이거든요.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좋게 발표하고요. 항상 뒤늦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전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원래 중국 사드 보복과 관련돼서는 처음에 부각된 게 화장품이었어요. 그러다가 유통업이었죠. 그리고 뭐 제과업 쪽도.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자동차는 설상가상이죠. 안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사드 보복 직격탄까지 맞아서 정말 엎친 데 덮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드 보복과 관련된 관심주들은 이제 단기 매매하자. 무슨 얘기냐? 이 종목은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절반 축소 후에 손절 10% 또는 지속 홀딩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비중이 좀 큰 게 문제네요. 비중 절반 축소 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손절 10% 또는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자,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은요. 158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매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한일철강을 매수가 26,100원에 비중 2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철강주가 좀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한일철강은요, 오늘 25,500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요. 한일철강이 3만원대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10% 또는 홀딩을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로 플러스 10%, 20% 이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홀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
이게 적정 주가가 무려 24만 8,400원짜리입니다. 물론 평택촌놈 기준인데요. 무지막지한 저평가죠. 지금 가격이 얼마라고요? 25,000원대예요. 그러니까 24만 8,000원 상상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으면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신 분은 손절 10% 오면 딱 하시고요. 그러면 더 밑에서 잡든 더 높게 잡든 일단 원칙은 지키세요. 다만 올라가면은 겨우 10% 먹고 던지기 좀 아까우니까 웬만하면 지속 홀딩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철강은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일단 손절 10% 지키는 선 안에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시죠. 다음 문자는요, 775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8,550원에 비중 25%인데 향후 목표가 진단 바랍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오늘은 8,240원이거든요. 소폭의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대표님, 두산 인프라코어 향후 어떤 전망과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 종목 괜찮아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여기서 한 3에서 한 4% 정도 더 밀리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손절 10% 또는 홀딩 유지하자.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를 제가 제시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종목은 손절가만 지키시면서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 지키는 선 안에서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괜찮은 것 같죠? 대표님 말씀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868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4개월간 멜파스를 5,100원에 비중 25%로 보유 중입니다. 골칫거리네요. 시원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자, 멜파스를 4개월간 오늘은요 3,765원입니다. 상당한 손실폭이 있으신데요. 대표님, 멜파스를 4개월간 5,000원대에서 계속 흘러내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그나마 다행인 게 적정 주가가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분은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손절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손절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 ABC를 몰라요. 반드시 교육받으세요.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답변을 짧게 하는데 이분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자, 이 정도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매수할 때는요, 손절가 5% 봐야 돼요. 10%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 홀딩하거나 차익실현 하고, 그게 아니면 빨리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급속하게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예요. 61선이 110선 이탈했잖아요. 이 구간부터. 그러면 자, 하락 추세인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또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신저가 이탈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이거는 전업용이 맞는 거예요. 이분이 직장인인지 전업인지 모르겠는데 직장인 이거 했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업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데 이런 건 10%도 너무 커요. 손절이. 5%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든가 더 확실하게 밀린 매수하든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울경제TV 시청자 약 90%는 제가 볼 때 초보자예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도하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꼭 한 번은 참여하세요. 안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요, 운 좋아서 수익 나도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분은 일단은 중기 보유했다가 다시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를 넘긴 하락 가격대이기 때문에 중기 보유만이 선택이죠. 중기 보유하셨다가 다시 한번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345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롯데쇼핑을 매수가 23만 원에 비중 30%인데 앞으로의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롯데쇼핑을 저희 방송에서도 간간히 짚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자, 오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3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 넘게 상승을 했네요. 대표님, 롯데쇼핑 지금 매수가 근처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잘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번엔 단기로 대응하세요. 손절 10%,
수익 10% 보시고, 왜? 고가주기 때문에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주 같으면 한 20% 정도 목표수익을 내면 좋은데 그러게 좀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일단 선절 10씩 보시고 나서 단기 대응해달라. 그리고 없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만약에 유통주라든가 화장품주, 제과주 이런 게 더 빠지면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단기 매매하세요. 왜? 대부분 다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니까 이 종목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롯데쇼핑 매수 타이밍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대응하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손절 10%, 수익 10% 잘 지켜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요. 856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진기업 매수가 6,600원에 비중 30%인데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오셨습니다. 자, 유진기업은요. 오늘 5,620원입니다. 하락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6,000원대의 매수까지만 떨어져서 5,000원대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좀 혼나야 돼요. 피땀 흘려 번 돈을 너무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면 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유진기업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6,600원이 뭡니까?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노력을 하도 전혀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쏜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갈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려왔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떠나서 저 구간에서 매수한 건 잘못된 거란 거예요.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추가 매수 하세요. 이 구간에서 내일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하시고요. 추가 매수 했다가 만약 10% 반등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절반을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추가했던 거 매도하라 그 얘기죠. 더 밀리면 어떻게 하냐? 홀딩 하세요. 왜? 기다리면은 이거는 본전이 오긴 와요. 다만 그게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걸려서 본전이 온다 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죠? 기회, 시간, 정신, 육체까지 손해본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들어간 매수는 이렇게 골탕을 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방송 잘 보시면서 많은 교육 받으시고 철저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후에 10% 반등 시 절반 매도 또는 홀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유진 기업까지 저희가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자신이 보낸 종목이 아직 채택이 되지 않았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시면 저희가 문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니까요. 자, 지금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중에는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 하신다면요. 주말 일요일 저녁에는 대표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9시에 서울규제TV 샘플러스 들어가시면은 전문가 멘토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눌러주셔서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9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